나눠서 그 자료는 시중에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한준 선생님이 젊은 날에 섭세을 하실 때 그렇게 체계적으로 요가식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가 섭색, 요가식이 있지. 왜냐하면 뭐 요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정화잖아. 우리 몸은 물질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요가로 얘기해서 지수화풍공이라는 5대 물질이고, 또 우리가 생명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숨쉬고 하는 것들도 다 물질에서 파생되는 음식. 우리 몸은 물질이야. 그러니까 요가에서 세 개의 물질로 보잖아. 세 가지 성질의 물질로 보잖아. 구루, 세 가지 군화, 성질로 본단 말이야. 무거운 물질, 타마스, 사트바, 라자스, 사트바, 이 세 가지 물질로 보죠. 맑고 순수하고 가볍고 이런 성질이 사트바고 되게 활동성이 강한, 소위 말하면 뭐 양적인 활동이 강한, 먹으면 뭐가 팍 터지는 듯한 느낌, 뭐 자극이 강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라자스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겠지. 타마스적인 성질은 무거운 성질이야. 무겁고 뭔가 좀 처지고 좀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에너지적으로 좀 안 좋다고 봐야 되겠지. 탁하고 무겁고 이런 성질. 사람도 성향을 보면 되게 맑고 선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있고, 순수한 사람들이 있고, 뭐 활동적인 사람들 있잖아. 자기도 아닌데 막 이렇게 바깥에 활동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지. 단체 활동 많이 하고 나대는 거 좋아하고 활동하기 되게 좋은 사람들 있잖아. 라자스적인 사람들, 정치 지향적인 사람, 사회 지향적인 사람들이 보면 이제 라자스적인 성향이 딱 보여줘. 너무 또 안 움직이는 사람 있어. 너무 부정적이고 깔아앉아 있고 약간 음울하고 음습하고 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범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죠. 비활동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 활동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 그 다음에 맑고 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보면은 뭐 요가적인 성향이 보이겠지. 근데 사람들은 이 성향이 타마스에서 라자스로, 라자스에서 사트바로 왔는데, 사트바가 있다고 해서 100%다 사트바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라자스라고 해서 100% 라자스만 있는 것도 아니고, 타마스도 마찬가지. 그걸 깨우면은, 각성이 되면 일어나죠. 그리고 그 세 가지 속성을 벗어나야 사실은 또 진정한 그 프루시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뭐 타마스적인 사람은 일단 타마스적인 걸 벗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벗어나야 비활동적인 게 활동적인 게 되고, 활동적인 게 좀 고요해지고 해야, 고요해지는 것 자체도 또 뛰어넘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요가 습성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고. 왜? 특별한 거잖아.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에서 사는 삶에서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사회에서 번져나가는 거, 들고 다 먹고 살아. 광고 나오잖아. 또 광고, 정부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포장돼서 나오거든. 그렇지 않아? 광고라는 게 100% 순수하게 정말 그 효과 100%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과대 광고가 많다고. 과대 홍보. 이거 만병통치약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그만큼 또 비싼 광고를 뭐 넣고 이렇게 홍보를 하다 보면은 실체하고 굉장히 많이 포장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 실제 그렇고. 근데 사람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들 있잖아. 텔레비에 나오는 광고 효과 그대로 보고, 인터넷에 나오는 효과 그대로 보고, 그걸 믿는 사람도 있지. 순수한 건지, 그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도 많거든. 어떤 사람은 볼 수도 있잖아. 저 가대 광고하고 있네. 이런 어떤 직관적으로 보면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 통찰력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실패 경험을 통틀어서 내가 또 느끼는 경험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진실을 제대로 직관해서 통찰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야, 아마. 그래서, 이렇게 요가를 하면서도, 우리가 수련할 때도, 기본적으로 나는 이게 이제, 뭐, 요가적으로 내가 몸을 좀 정화를 시키는 행위잖아. 아사나든 프라나든. 근데,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해왔던 행위들이 있어. 요거 하기 전에. 네. 그 요가를 할 것 같았으면 그렇게 안 살았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그지? 처음부터 좀 맑고 순수하게 먹고, 어? 좀 몸에 좋은 거, 어? 정말 그러니까 몸에 좋은 거,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에너지적으로 좋은 거를 좀 먹을 걸. 그냥 맛으로 이게 맛의 미각으로다가 이렇게 선호해서 먹는 거하고 몸에 좋은 거하고 별개 문제거든. 근데 우리가 그런 거 모르고 그냥 그게 분별이 없이 그냥 먹었지. 정말 이게 내가 내 몸 물질이야. 근데 이게 하나하나 따지면서 내가 몸에 어떤 에너지적으로 좋고 순수한 성질이 이루어지는 걸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먹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그렇지 않아? 네. 자기 혼자 먹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게 다 좋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편중되어 있는 그런 섭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데서 그런 요가 문화가 없지. 그래서 육식 위주의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어? 몸을 정화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아예 하질 않아. 어떻게 보면 이제 강하게 뭐 이렇게 키우고 단백질 위주의 그런 식단이 있는 데들을 보면 그 유럽에서 그런 데는 뭐 외국에서 보디빌딩이라든지 피트니스 문화가 발전할 수밖에 없지. 눈에 보이는 형체를 강화시키는 거. 응? 보디빌딩을 하려고 하면 뭐 단백질 섭취 무지하게 해야지. 그게 뭐야? 그 근육의 실체는 뭐야? 단백질이야. 응? 닭가슴살, 계란 흰자, 소고기, 파우더 뭐 이런 것들 보면 다그 근원은 뭐야? 음식이잖아. 네. 음식으로 살찌우는 거야, 형체. 근육을 찌워버리는 거야. 어? 그러면 만약에 요가적인 몸을 만들었다 하면 그 육식 위주에 해갖고 되겠어? 안 됐지. 그러니까 섭생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12작곡, 그 12작곡이라는 게 네. 1차적인 태양에너지를 받은 거잖아. 순수한 곡물이잖아. 그치? 응? 네. 거기에는 소위 말하는 탁한 기운이 별로 없다고. 거의 없지. 태양에너지를 받아서 강합성 작용을 해서 그 영양 성분의 그 빛의 파동에 적절히 조합되어 있는 생명체가 먹을 수 있는 동물이 먹을 수 있는 영양 정말 필요한 거잖아. 응? 우리가 쌀을 보면 이렇게 딱 비춰보면은 이렇게 빛이 들어있거든 안에. 응? 투명하게. 응? 네. 그 빛이 이렇게 응축돼 있는 거야. 그 쌀미 있지. 응? 곡식 중에서 유일하게 보면 이렇게 태양 에너지가 많이 가장 들어있는 게 쌀이야. 쌀 딱 보면 이렇게 안에 이렇게 투명하지. 그 안에가 빛이 응축돼 있다고. 응? 쌀 밑자에 기 보면은 기 보면 여기 기 해갖고 여기 쌀 밑자가 들어가 있잖아, 그지? 요거 딱 뚜껑 열면 확 날아가는 거 아주 정미한 물질이야 이게. 근데 그 뭐? 현대에서 쌀만 먹지 말라고? 당뇨 걸린다고? 헛소리하고 있다니까. 응? 쌀만 먹어야 돼. 그 현미밥 먹으면 더 좋고. 어? 그래서 뭐 쌀보다 그 현미가 50% 60% 차지하지, 그지? 네. 깎은 것보다 안 깎은 게 더 좋지. 응? 그거 쌀밥 먹어서 당뇨 걸릴 것 같으면 서양 애들은 쌀밥 안 먹는 서양 애들이 당뇨가 제일 많은데 옛날에 쌀밥 뭐 귀해갖고 쌀밥 먹지도 못했지만 그런 이상한 논리를 갖다가 있잖아. 그렇게 한다니까. 그럼 사람들도 그런 줄 알아. 그 원인도 얘기도 안 해보고 파악도 안 해보고. 그 곡식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성질이 다 틀린 거야. 그 소위 말하면 색도 틀리잖아. 거기 12작곡에 보면은 뭐 봐봐. 색깔 다 틀리지. 팥도 틀리고 녹두 색깔은 좀 녹색이 나고 팥은 좀 붉은 색깔 나고 옥수수 색깔 틀리고 흑미 색깔 틀리고 콩 서리태 색깔 틀리고 조 색깔 틀리고 조는 노리끼리 하지 그지 옥수수하고 그지. 응? 거기 보면 아마 그 색별만 봐도 그게 어디로 갈지 이게 딱 나올 거야. 5세계 이상으로 이렇게 색으로 드러나잖아. 그 가지고 있는 영양 성분의 에너지가.
응? 그걸 먹어야 돼? 왜 안 먹어야 돼? 그렇게 먹을 수 있으면 진짜 좋은 밥이지. 최고의 영양밥은 12잡곡밥이야. 그게 그 배 썩기도 좋아. 네? 썩기도 좋다고. 아, 50% 일단 뭐 현미를 해놓고서 나머지 50%를 나누기 11로 하는 거야. 50. 응? 그래서 그럼 한 5% 정도 나오잖아. 그치? 네. 그 60% 현미하게 되면 이제 40% 갖고 해도 이제 뭐 한 5% 정도 나오고. 그걸 이제 50% 해놓고 나머지 분함식으로 해갖고 갖다 섞어 뿌리는 거지. 큰 대야에다가 현미 뭐 10kg 갖다가 딱 쏟아놓고 나머지 몇 그램 몇 그램씩 200g씩 네. 그렇게 사다가 갖다가 섞어 뿌리는 거야. 비율을 섞어서 이렇게 아. 휘 섞으면 되잖아, 그지? 섞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요만한 컵으로다가 이제 컵 요런 거로다가 밥할 때 뭐 내 혼자 먹으면 한 컵, 두 번 할 거면 두 컵, 세 명이 되면 이렇게 그냥 하면 돼. 밥을 진짜 좋아. 그 잡곡이니까 뭐 하기 전에 뭐 한 30분 넣기 전에 미리 좀 물에 좀 담가놨다가 하게 되고 요즘 뭐 밥솥이 좋아갖고 바로 좀 하면 좀 조금 좀 담가놓는 게 좋지. 잡곡 같은 경우는 좀 담가놨다가 하는데 그렇게 해서 밥을 해서 먹어봐봐. 최고의 요가 섭생이 되는 거야. 근기가 엄청나게 있어. 소화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다양하게 영양분이 많이 들어가니까 오장이 든든해져 갖고 헛헛해지지가 않다고. 헛헛해지는 거는 뭔가 이게 쌀밥만 해서 먹으면 균형이 한쪽 이 탄수화물 직접적인 것들 쌀밥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쌀밥 위주로만 한 가지만 하면 영양이 부족한 거지. 그렇다고 반찬이나 뭐 야채 이게 골고루 해갖고 잘 먹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 그래서 고기도 먹어야 되고 또 뭐 중간에 밤에 야식도 먹고 헛헛하니까 영양이 그런 거지. 물론 배가 불러서도 먹는 사람들도 있지만 응? 그렇게 먹으면 하루 두 끼만 먹으면 돼. 제주에서는 그렇게 먹는다 요즘 또 안 먹고 있나? 또 그렇게 먹어야지. 해보니까 효과가 상당히 좋더라. 그렇게 먹어도 배가 안 고파. 근데 근기가 있어야 요가 수련도 근기가 있어야 하는 거야. 무슨 근기? 오장에 근기가 있어야 된다고. 근육에만 근기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우리가 육장, 육부, 오장에 육장에 그 기운이 근기가 있어야 그 기운으로다가 우리가 활동하는 애는 치우치지 않고 한다고. 아침 저녁에 생식. 이거 과일도 생식. 아니,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이거 그거를 이제 갈아서 먹으면 하고 이제 부족한 건 뭐야? 이제 과일 그런 거 이제 12접밥 해 먹고 과일 그다음에 견과류 이런 거 부족한 거 좀 별도로 좀 섭생을 해주면 되는 거지 뭐 응? 사람에 따라서 그지? 그러니까 주식을 그렇게 먹으면 건강하다 이거야. 그 오장의 기운을 개선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오장의 기운을 개선한다는 것 자체는 다 체질이 틀리잖아. 네. 응? 체질이 사체질이든 뭐 체질이든 간에 이렇게 치우쳐 있으니까 내가 어디 간 기능이 좋은 사람은 뭐 폐 기능이 약할 수도 있고 그러면 자기 체질을 알면은 아 내가 이쪽 폐 기능이 약해 그러면 현미 비율을 좀 더 높일 수도 있고 그지? 그 기운이 있잖아. 그거에 따라서 꼭 5% 나머지 열왕량 5%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심포 3초 쪽을 좀 올라면 5%는 뭐 5%더 해갖고 한 10%로 배 바꾸면 되는 거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체질에 따라서 그 오장의 기운에 따라서 요 비율은 5%가 10%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야. 근데 현미는 베이스. 그렇지. 현미는 베이직으로 그 정도 나눴고 50% 채야. 50에서 60? 50% 정도는 맞춰놓고 나머지 갖고 하면 되는 거야. 알면 뭐야. 지금 실천해나 안 하나? 안 하지. 줬는데 이게 하나씩 잡곡밥 안 먹지. 그냥 잡곡이 있는 거를 섞어서 항상 먹기는 해요. 그래, 근데 그죠? 이 비율로까지는 그러니까 이왕 작곡을 하려고 하면 완벽하게 해야 돼. 물론 안 하는 거가 좋지. 그냥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작곡밥 집에서 해 먹어봐야 뭐 콩 좀 넣고 조밥 맛있어. 좀 들어가면 안 그래? 맛있어. 좀 맛있어. 오, 옛날에 뭐 구하기도 쉽지 않아. 그 밥만 잘 먹어도 밥만 좋은 밥, 영양밥은 뭐예요 영양은? 밥에다가 뭐 밤도 들어가고 뭐 짤도 들어가고
심지어는 뭐 인삼도 뭐 집어넣고 해서 먹는 사람들도 있고 뭐 산에 들어가서 그 밥해 먹는 사람들은 그냥 삶아만 먹잖아. 그 밥에다가 좋은 거 다 같이 해갖고 같이 해서 먹잖아. 그 영양 상태. 네. 물컵 세 잔이면 괜찮아요? 네네네. 죄송해요. 너무 불려가지고. 이거 끝나고 혹시 이쪽을 다시 갖다 주실 수 있으세요? 갖다 드릴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섭생을 제대로 하면서 요가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차이가 크다. 그래서 이제 나도 제주 있을 때는 섭생을 제대로 하면서 했었는데 네. 한 번씩 좀 풀어놓을 때도 있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또 섭생을 좀 제대로 하면서 좀 하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걸 하면 이렇게 지키면서 요가를 했던 애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우리 제주 있을 때그 사라봉파들 그리고 이 그 자료는 여기 그 자료는 그 내가 제주에서 내가 그 이렇게 이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 내가 그냥 그 이제 기본 셀프 수련을 하는 데 있어갖고 섭생하고 셀프 시퀀스 골반 푸는 것들 그런 거 있으니까 그거 좀 참고해서 알았지? 네. 그 돌리지는 말고 그냥 돌리면 안 돼. 돌릴 게 없어요. 응? 네, 돌려도 안 할걸요? 안 보이면 돌릴 때도 없고. 돌릴 데가 없어요. 거기 한 선생님 사인도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돌리지 말라고. 네네네. 어. 안 돌립니다. 그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별로 없으니까. 잘라요. 감사합니다. 진짜 민주 언니가 왜 막 이렇게 민주 언니 그거 하잖아요. 채식 맞아, 하고. 맞아. 도희가 왜? 우리 네. 몸의 척추에 12경락 공부했지. 네. 이제 12경락 하면 이렇게 12경락 흐름도 유주도를 알겠지? 아직 이해 안 아직은 조금 그냥 시간이 앞뒤요. 앞으로 뒤로. 연결돼 있는. 앞으로 흐르는 경락선 4개, 뒤로 흐르는 경락선 4개, 네 옆으로 흐르는 경락선 개. 4개. 네 개. 수족 삼양. 삼냥. 손으로 흐르는 쪽에 양경락 3개, 음경락 3개, 발로 양경락 3개, 음경락 3개. 그래서 유주도가 폐에서 시작한다. 폐경에서 시작해서 가슴에서 시작해서 손으로 가서 손에서 얼굴로 와서 네. 얼굴로 와서 발 밑으로 내려오고 그지? 다시. 발끝에서 시작해서 가슴으로 내려오고 또 가슴에서 시작해서 손으로 손에서 시작해서 얼굴로 와서 얼굴로 와서 또 뭐 등 뒤로 가든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지 그지?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흐름도가 연결된다는 거 정도만은 분명히 알고 있어. 네. 나디가 어떻게 흐르느냐라고 얘기하면 잘 모르잖아. 네. 나디가 경락이야. 에너지선이라고. 그 피가 흐르는 그 혈관이 아니야. 그거하고 별개의 문제. 물론 우리가 그 서양학적으로 혈관, 뭐 혈맥 이런 데도 어떻게 보면 뭐 에너지선을 볼 수 있지만 기혈, 이 피가 흐른다는 것은 피가 흐른다는 것은 기혈이 흐르는 것이니까 여기도 그렇지만 경락에서 얘기하는 거라든지 요가에서 얘기하는 나디는 단지 혈관의 혈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척추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골수 안에 있는 그 미세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신경선 나디도 있는 거고 우리 몸안에 혈관 옆이라도 흐르는 이렇게 중간에 에너지선이 있다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혈관은 눈에 보여. 혈관은 눈에 보이지만은 기가 흐르는 곳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선도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뭐 혈전이라든지 이런 때 보면 이렇게 쭉 타고 내려도 여기하고 관련된 혈맥이 없는데 왜 이런 경락선이 존재를 할까? 눈에 보이지 않는 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만약에 배를 이렇게 쫙 복강을 가른다면 뭔가 기화된 게 확 빠져나간다. 그래서 수술을 한다. 몸을 갖다 만약 복강을 오픈한다? 그럼 기가 확 빠져나간다. 그 수술한 사람들이 그 회복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거야. 기가 다 빠져나가는 거야, 순간적으로. 왜? 배를 여는 순간 이 안에 우리 훈중되어 있는 기가 있잖아. 3초에 단전의 기도 있고, 중초에 끓는 기도 있고, 상초에 훈중되어 있는 기도 있는데, 여기 쫙 하게 되면 기가 확 빠져나가는 거야. 이게 기 빠졌다고 그러잖아. 기가 빠져갖고, 수술해서 보통 회복하는데, 몇 달 걸리잖아. 응? 그러니까 수술 한 번 하고 사람이 훅 가는 거야. 기 한 번 다 빼는 거나 마찬가지야. 기가 싹 빠져나가는 거지. 응?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단전에 기가 모인다고, 축전이 된다고 쓰고 나오는 기가. 그 축전된 기가 있어야 이게 중추에서 이게 끌어올릴 수 있는, 뭐 기가 뭐 있어야지 뭘 이렇게 끌어올릴 수가 있지. 에너지 끌어올 수 있지. 기가 없는데 뭘 기가 올라오겠어요. 심장 구동력도 떨어지겠지. 주동력도. 그 나이 먹으면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거야. 당연하게. 그 50대 되면 간 기능 떨어지고 60대 가면 심장 기능 훅 떨어지기 시작하고 기가 약해지는 거야. 그 70대 가면은 비장 기능, 소화 기능 다 떨어지게 돼. 위장 기능.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소화 잘 못 시키잖아. 네. 근데 70이 아니라 뭐 40대에 벌써 소화 기능 안 좋은 사람들은 안 돼. 그러니까 에너지 빨리 빡 끌어올려야 돼. 그 80대 가면 어때? 폐기는 거의 다 떨어져. 네. 응? 호흡도 이렇게 간당간당하게 쉰다고. 응? 그렇게 깊게 호흡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 특별한 사람들 빼고. 기술련하고 뭐 요가 깊이 한 사람들 말고. 90대 가면 심장 기능이 생명 에너지가 저장돼 있던 게 거의 다 고갈돼 있다고. 심장 기능이 거의 바닥을 치고 있어. 최소한의 생명력만 갖고 사는 거라서 나이 먹으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움직이지 못하잖아. 움직이지 못하니까 따뜻한 태양 미치는 데 가서 물 앞에서 앉아서 이렇게 쪼그려 앉아 가만히 있잖아. 햇볕 보고 가만히 있잖아. 그 사람들이 기를 보충할 수 있는 거는 노인네들이 할머니가 햇볕 쪽에 최고야. 햇볕. 따뜻한 햇볕을 많이 받고 혈액순환 잘 안 되니까 뭐 조격 같은 거 하면 좋겠지. 따뜻한 거 따뜻하게 해주고. 그게 유일한 책이라고. 그 사람들은 뭐 좋은 거 음식 먹어야 소화 기능도 떨어져 있고 저장 능력도 떨어져 있고 소화 기능 다 떨어져 있고. 그 나이 먹은 사람들 겨울에 뭐 이렇게 활동력 떨어지고 가만히 앉아 있잖아. 햇빛만 보고 있는 사람들 많지. 응? 그게 본능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야. 우리 몸에 나디가 14개 저번에 경맥이 있다고 했고 나디에도 요가에서 보는 거에도 14개 나디가 있다고 했지? 네. 72,000개 중에서 14개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어. 그 아사나도 84만 가지 중에서 84가지 중에서 줄여서 정말 중요한 건 사실은 뭐 시바란다 요가에서 12개 정도지만 한 15개 정도만 하면은 돼 사실. 15개 정도를 정말 완벽하게 각성시킬 수 있으면은 많이 해서 뭐 좋을 게 뭐가 있어. 심플하게 해야지. 그리고 고수가 되면은 숙련자가 되면 뭐 그렇게 뭐 잡다한 자세 많이 할 필요도 없지. 중요한 것만 딱 핵심만 딱 하고 하면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수련하는 거지 뭐. 잡다한 거 뭐 효과도 없는 걸 계속 많이 한다고 준비하는 거 아니야. 중추신경 가운데 중앙에 자리 잡아 있는 신경은 어디 있어? 척추 안에 있다. 응? 그리고 또 중요한 에너지 센터가 있다고 했지, 그지? 제일 차크라, 회원 부위, 물라다라 차크라, 물라다라.
제2 차크라 어디? 여기 단전 부위. 단전 차크라라고도 하고 요가에서 스와디 차크라 그치? 응? 배꼽이 있는 데로 해서 태양신경촌이 존재하는 부위 어디 여기에 마니푸라 차크라 그지? 양요두선, 중선, 단중 기가 가장 많이 바다처럼 흐르는 곳 여기가 아나타 차크라 그치? 단중인데 여기에 아나타 차크라 목 부위 비슈디 차크라 갑상선 여기서 파동이 나오지 파동 목소리 언어 그래서 만약에 여기 갑상선에 이상이 왔다 그 에너지가 굉장히 극피로도가 많이 있다 에너지가 너무 많이 썼다는 얘기예요 뭐 성대 결절 수술한다든지 갑상선에 우리가 일을 너무 많이 했다든지 말을 너무 많이 한다든지 뭐 시아까 그럴 때 잘라내 그렇다고? 정말 웃긴 얘기야. 갑상선 수술을 해요. 여기 문제가 왔다고 해서 갑상선 그걸 잘라내. 그러게 되면 이게 호르몬하고 직결되는 부분인데 감정선하고도 아주 직결되는 부분이거든. 그걸 잘라낸다고. 얼마나 위험한 의학인지 서양의학이 인지를 못해. 요즘 양심 있는 의사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갑상선 그거 검사 받아도 안 되고 수술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 옛날에는. 근데 그 전에 다 침묵을 지켰지. 그리고 갑상선 수술한 친구들 내가 몇 명 봤는데 계속 약 먹어요. 평생 호르몬 약 먹어. 그 수치 떨어지면 되게 이상해져. 상태가 되게 이상해진다고. 요가를 해도 힘들어. 그 병원에 가서 뭐 피곤해서 갑상선에 이상이 왔어요. 저기 갑상선 당연히 무리를 했으니까 여기 파동이 일어나다 에너지 쓰는 데가 무리가 왔으니까 당연히 직접적으로 온 거 아니야. 그럼 쉬어주는 게 최고지. 말 안 하고 침묵을 팍 지키고 말하지 말고 쉬면 돼. 한 일주일만 말하라고 침묵 지키고 있어도 회복된다고. 회복이 돼. 그게 더 심해졌으면. 요가적으로 잘난다라 반다졌고 쾌쾌 친구집 가서 다 풀린 거라고. 말 안 하고. 에너지를 많이 써서 온 건데 쉬면 돼. 쉬고 말 안 하고. 그걸 잘라내서 치료를 하겠다고 하는 게 의학이라고. 그래서 서양 의사들이 그러잖아. 제일 위험한 존재가 누구냐? 병원이고 의사라고 얘기하잖아. 서양 의사들이, 양심 있는 의사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럼 어쨌든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거에 대한 뭐 책임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가에서 잘난다라 반다를 계속 강요하는 것들이 에너지를 잠궈버리는 거야. 에너지를 쓰는 게 요가가 아니라니까. 에너지를 잠근 상태에서 불안하로 각성시키는 거라니까. 그리고 요가가 에너지를 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단계를 넘어가면 에너지 쓰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충전하는 거야. 그 일반인들은 처음에 이제 뭐 힘드니까 용 쓰는 거지 뭐. 호흡도 안 돼. 안다는 무슨 말이죠. 호흡도 제대로 안 되는데. 의식은 무슨 의식적으로 감정만 올라오지. 불편한 감정만 올라오는데 무슨 의식적으로 요가를 할 수 있나. 근데 그런 과정을 다 넘어가야지. 처음엔 요가하거나 뭐 후달리고 뭐 진 빠지고 막 어지럽기도 하고 중간에 뭐 미식하는 사람도 있고 하고 나면 할 때는 좋았는데 하고 나면 진짜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를 충전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쓰면서 1시간, 2시간 동안 계속 했으니까 그 단계가 넘어갔을 때 이제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단계 호흡으로 의식적으로 호흡하면서 반담 무드를 잡고 순간순간 하게 되면 충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몇 시간을 해도 괜찮다고 내가 얘기했지. 벌써 하루 종일 요가에 지치거나 그런 거 있다. 운동을 그렇게 해봐봐. 운동 한두 시간만 해도 1시간만 쫙 빠져나가지고 스포츠 모든 종목이든지 간에 그건 에너지 쓰는 거 발산하는 거야. 충전하는 게 아니라고. 스포츠나 운동은 엑서사이즈야. 근데 요가는 충전하는 거야. 그래서 보이지 않는 반담, 무드라 행법 이런 것들이 다 연금술이잖아. 응?
자난다라반다에 대한 개념, 이 복부에서 잡는 우디아나반다, hiyo부에서 잡는 물라반다. 반다는 다 총체적으로 사실은 잡아야 돼. 요가다 의식적으로 총체적인 반다를 잡아야 돼. 그런데 요 세 가지 또 끌어올리는 반다, 우르드바 반다라든지 레투스 반다, 이런 것들의 개념은 딱 잡고 있어요. 그런 걸 하면서 아사나를 해야 무너지지가 않는 거야. 막 후달리면서 그냥 막 하는 거야. 그런 게 다 의식적인 행위로 하는 거야. 의식적인 행위가 안 들어가면 그런 걸 할 수가 없어. 그렇지? 100 풀어놓고 다 풀어놓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건 그냥 의식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야. 그냥 근육의 어떤 엑서사이즈 행위지. 응? 그렇지? 네. 일반인들은 뭐 이렇게 하기 사실 힘들지. 일반인들한테 이런 걸 강요하면 무슨 뜬금 잡으면서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잡으라 하고 수축해라고 하면 안 되지, 그치? 단계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일반인들은 각성되는 과정이 중요한 거지. 근데 이런 게 보이냐고, 뭐 비슈디 차크라, 뭐 아나타 차크라, 뭐이 마니푸라 차크라, 스와디스타나 차크라, 물라다라 차크라 이런 것들이 눈에 보여. 근데 왜 이렇게 구분을 해놨을까 우리 인체 내에? 응? 의학적으로도 한의학이나 동양학에서도 이렇게 좀 더 깊게 들어간 사람들은 이 요가에서 나오는 이 세부 차크라 이후에 아자나 차크라, 미간 사이의 아즈나 차크라, 뭐 정수리부의 사스라 차크라까지, 정말 크라운 차크라라고 하지, 원간 차크라라고 해서 이런 거를 설명하면 경락 차크라로 봐, 해영 차크라로 보고 단전 차크라로 보고, 응? 이 태양쪽, 신경쪽, 배꼽 쪽에 이 용광을 보지. 단중 차크라, 갑센터 차크라, 인당 차크라, 크라운 차크라 이런 식으로 본다고. 그러니까 요가에서 옛날에 우리가 요가에서 2000년대 옛날에 뭐 그때는 이런 원시 요가는 이런 쿤달리 각성을 하는 요가를 안 했던 거예요. 그 원시 요가에는 처음에 기도 묵상, 찬팅 뭐 이런 쪽의 요가를 하다가 소위 말하면 우파니샤드 이후에 중세 요가 이 고전 요가에 와서 이제 명상을 하기 위해서 라자 요가를 하기 위해서 장시간 앉아서 자법을 명상 프라나야마를 하려고 하면 몸이 굳어 있거나 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나온 게 하타 요가 해법이 나온 거야. 처음부터 하타 요가가 있던 게 아니고 사실 원시 요가는 자연신 그때 당시에 뭐 자연 철학이라든지 이런 자연 그런 신앙이 발달돼 있었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요가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수야나마스카라, 태양경배 아사나도 태양신의 경배하는 데서부터 시작해. 그만큼 중요한 거야. 응? 그러니까 요가는 자연 철학에서 나온 거야. 자연 신앙에서 나온 거지. 옛날 고대, 원시시대. 지혜롭지 않아? 그 사람들 그만큼 태양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야. 요가 수행했을 때 마찬가지. 태양이 없으면 모든 생명체가 죽고 우리 인간이라는 생명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 요가도 태양 경배 아사나부터 시작하잖아. 요가의 인도에서 모든 유파를 떠난 요가 아사나들이 뭐 빈야사 요가, 시간한다, 인도 전통 스타일이든 뭐든 다 시작을 수야 나마스카라로 시작해. 그 저녁에 할 때는 찬달라 나마스카라 하겠지. 저녁에 요가는 잘 안 해. 거의 오전에 다 끝내버리지. 그 에너지 법칙이야. 저녁에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고 왜? 저녁 되면 다리를 펴두면 에너지 양기가 떨어지잖아. 요가 행위 자체는 양기 기능을 그 활동 증폭시키는 행위거든 사실. 근데 저녁 때 자야 될 때 양기를 지나치게 써가 좋을 게 있겠어? 없어. 그래서 인도에 유명한 요가 샬라들 있지만은 인원이 엄청나게 많지만 저녁에 요가를 수련 안 한다고. 그 자연에 순응하는 거야. 가장 합리적이지 않아? 근데 만약에 저녁 타임이 있으면 사람도 엄청나게 많을 거야. 근데도 안 하잖아. 그냥 오전 한 10시 정도 되면 다 끝나. 아침 새벽에 시작해서 클래스가 끝나. 근데 이제 뭐 상업적으로 어쨌든 뭐 해야 되니까. 그런 데는 이제 저녁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백밴딩 클래스라든지 찬팅하는 거라든지 뭐 다른 그런 이제 베란타 뭐 이런 거 찬팅하는 그런 요가 뭐
지나다 요가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트라 요가 같은 클래스를 있어도 몸을 과하게 쓰는 건 없어. 맞지 않아? 그래서 저녁에 늦은 시간에 과하게 시키는 요가는 사실 프로그램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쓰던 것도 다운시켜야 돼. 저녁 때문에 다운시켜야 돼. 잠자리로 가야 되잖아. 낮에 이렇게 아침 새벽 요가를 강하게 좀 시켜도 되는 거니까. 에너지 확 깨울. 그때 또 에너지 좋잖아. 태양이 떠오를 때가 에너지가 가장 좋다고. 우리 몸의 인체의 에너지가 가장 강력하게 발산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자연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몸도 그렇게 돼 있다고. 왜냐면 자연과 인간이 상응하잖아. 네. 천지 상응하고 상통하고 다 통하잖아. 그렇게 살아야 돼.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야 되는 거. 왜 뭐 인간이 자연에서 태어났지, 뭐 자연에서 태어났지 어디 뭐 자연을 벗어난 데서 태어나질 않았잖아. 네. 그러니까 요가 수련도 여러분들이 할 때는 아침에 새벽에는 좀 빡 해도 돼. 새벽에 수련해야 되는 거야. 수련의 목적을 갖고 시작하면 새벽에 해야 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힘들겠지만,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게 시작이 습이 되면 그만큼 좋은 습기가 없다. 나 뭐 이제 이 한국이라든지 대중요가를 하는 데는 뭐 저녁에 클래스 굉장히 많지. 그건 이제 상업적인 목적이지.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러면 사실은 저녁에 그렇게 과하게 요가를 하는 건 별 의미가 없고 몸에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 에너지적으로.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피곤해. 저녁에 과하게 에너지를 쓰고 나면 상기대가 잠도 또 잘 깊은 잠도 못 자요. 그 아침에 일어나면 에너지를 이렇게 너무 저녁에 좀 쉬어주고 이렇게 다운시켜주는데 에너지 수가 상기대가 그 깔았는데 이제 좀 늦거든. 그럼 숙면도 못해. 특히 요가 선생님들 저녁 늦게까지 수업을 해. 그럼 아침 피곤해. 피곤하지? 아침 피곤하지?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 이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잘 못 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왜 요가를 가르치고 하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나 날이 갈수록 이런 게 에너지 배분을 잘 못 써서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늦어도 내가 봤을 때 8시 전에는 8시 이후에는 안 하는 게 좋다. 한준쌤도 요가 수업 딱 마지막 수업 때 6시 40분에서 7시 40분 딱 끝나잖아. 8시 전에 딱 끝나잖아. 그 저녁에는 왜 이렇게 또 좀 되게 빡시게 하네. 근데 저녁에 원래 몸이 좀 풀려있지. 하루 종일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근데 새벽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근육도 좀 이렇게 수축되어 있고 모든 기능들이 이렇게 좀 돼 있기 때문에 몸을 쓸 때는 좀 잘 안 풀려 있지만 각성을 시키는 데는 최고 좋은 거야. 왜냐하면 최고 지금 딱 응축돼 있고 좀 수축돼 있는 상태에서 풀기 때문에 그게 각성력이거든. 몸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저녁에 한낮에 막 돌아다니고 실컷 하고 그러는데 다 쓰고 나면 이제 좀 말랑말랑해져 있고 좀 피곤해져 있거든. 그 상태 피곤해져 있는 상태에서 풀어져 있는 상태에서 해는 행법은 우리 몸에 인체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야. 각성력에 별 도움은 안 되는 거지. 요가할 때도 우리가 자연의 원리에 맞게끔 생장, 하수장 하듯이 하루 일과 중에서 이렇게 생할 때 해야지. 딱 이제 저장시켜야 되는데 인체적으로 에너지가 그때 해갖고 할 수 없는 사람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그런 원리를 알고 있으라는 얘기야. 그렇다고 해서 저녁에 안 할 수는 없죠. 그치? 해야지. 저녁에 수업하더라고. 가르치면지. 그 난이도를 따지면은 저녁 수업은 그렇게 난이도를 높여주면 안 된다. 그래갖고 좋을 게 없다. 저녁 수업은 좀 피로를 푸는 요가 해법을 해야지. 막 에너지를 확 끌어올리는 그 시퀀스를 쓰지 말고 좀 다운시키시는 걸 위주로 해야 되고 끌어올리는 것도 좀 적당히 하고 다운시켜주고 교감신경을 이제 좀 다운시켜서 부교감신경을 해주는 쪽을 더 마무리를 더 많이 하는 쪽으로 해줘야 되는 거지. 저녁 시간에 막 후보를 이빨 꺾여 있어놓고 막 일을 시켜놓으면 멀다 저녁에 잠도 안 오고 처음에는 잠 잘 오겠죠. 힘드니까. 각성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시켜도 잠 잘 와. 그냥 하면서 힘든 거야. 각성은 무슨 각성? 그냥 짐 빼고 가는 거지. 힘드니까. 그럼 가서 그렇게 시켜도 잘 자. 근데 어느 정도 각성돼 있는 사람들은 잠 못 잔다고. 그러니까 내가 제주에서 우리 저녁 시간도 되게 빡시게 했잖아, 그지? 네.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잠을 거의 못 자는 거야. 잠을 거의 못 자. 무슨 미열이 올라와 있어갖고 그 새벽 12시 넘어가도 잠이 안 나. 찔리. 응? 그래서 이제 자려고 이제 상기시키는 거 가서 또 머릿속에 한 30분 하고 숙탑이라 한 30분 하고 바둑맞자고 한 30분 하고 그래야 잠이 와. 안 그러면 잠이 안 오고. 거꾸로 에너지가 여기 쭉 올라왔으니 미열이 올라오니까 역상대 기가 이게 머리로가 역상대가 위로 올라와 있으니까. 그럼 내가 잠이 안 온다. 뭔가 교감신경이 와 있는가? 그럼 다운시켜야 돼. 그럼 뒤집어서 끌어올려야 되고 골반 쪽으로 피가 혈액이 싹 쏠리도록 바둑맞춰가면서 명상한다든지 숙탑을 한다든지 이런 그런 에너지를 여러분들은 조절할 줄 알아야 돼. 그게 길을 조절하는 거야. 알잖아. 의사들은 이런 거 못해. 의사들이 이런 거 기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아? 생리적인 걸 갖다가 이 기 에너지가 상기돼 있다? 다운도 시켜야 되고 다운된 거면 다시 위로 항지 증폭시킬 수도 있어야 되고 이게 요가 선생이야. 그럴 수 있지 않겠어? 그래 안 그래? 왜? 힘든 거 좋아하고 그걸 엄청 시켜줘. 우리 거 시켜. 누가 저런 거 괜찮지 않을까? 응? 힘들어. 그게 그냥 시켜버려서 하도 막 시켜 짜서 확 뒤집어버려서. 회원들은 그렇게 상기시키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렇게 에너지적으로만 상기시켜버리게 되면 부작용이 있다고. 여러분들처럼 그러다가 너무 상기돼 있어갖고 집에 가서 부부싸움 일어나. 그 감정이 그 사람도 감정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에너지가 확 올라오면서 이게 자기 에고가 더 증폭이 되거든. 자기 감정이 더 증폭이 되어버린다고. 응? 그걸 그 사람들은 몰라. 이 기가 좀 약해졌을 때는 별로 그렇게 하지 않는데 상기된다는 얘기가 그거잖아. 상기되면 그게 언어로 말로도 드러나고 행동으로 드러난다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기의 장난질이라고 얘기했잖아. 네. 얌전하던 사람이 막 기를 막 이렇게 각성시켜서 끌어올려나 봐봐. 그 멀쩡한 사람 술 먹여놓고 있잖아요. 분노가 있는 사람 술 먹으려면 화내잖아. 술 고세 부리고 하잖아. 응? 너무 이게 항진되고 기가 이렇게 열기가 팍 올라오면 잠재돼 있던 그런 감정이 확 드러난다고. 그 집에 가서 애들이 빵빵해갖고 막 짜증내, 막 뭐라고 막 그런다고 사람들. 그게 자기 스스로 통제가 안 되잖아. 불안하야마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의 통제야, 호흡의 통제잖아. 네. 그 정도 되면 이제 감정 조절되는 거야. 제가 우리 오감, 안이 비설심, 색성향, 미촉 이런 게 통제가 돼야 집중이 들어가는 거고 주시가 이루어지는 거고 거기서 띄워놓고 주시가 되고 바라보는 자 위에 바라보는 자 위에 바라보는 자 바라보는 자조차도 없어질 때 그게 삼매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 단계까지는 계속 바라보는 연습이 돼야지. 맞- 바라보기 이전에 그러니까 각성을 시키면서 들어가야 되니까 아사나 하는 게 그거야. 각성이 안 돼 있는데 그 요가의 목적은 삼매잖아. 네. 궁극적으로 우리가 육체를 통해서 어떻게 삼매로 들어간다는 거는 그냥 형이상학적인 게 아니고 그냥 뭐 언어적인 논리적인 어떤 그런 개념적인 철학이 아니에요. 요가처럼 실천 철학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리고 검증된 거야. 근데 그러기 위해서 그 전 단계를 다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가수트라에서 아스탕가 요가에서 8단계를 논해놨잖아. 파탄잘리에서 8단계 아스탕가. 아시탕가가 아니라 아스탕가야. 그게 8이라는 거야. 그걸 아디다스가 있고 아디도스가 있는데 파타비 조이스가 아시탕가, 시탕가로 해갖고 그렇게 약간 진짜 요가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요가수트라에서 나오는 아스탕가 요가를 하는 것처럼 해놨는데 그거 전혀 별개 문제라는 얘기야. 응? 야마, 니야마, 아스타나, 프라나야마, 프라티아라, 다라나, 디아나, 사마디가 있잖아. 네. 응? 네. 인체 얘기야. 다 이거 요가 얘기도 인체 얘기니까. 네, 네. 그치? 그 야마, 니야마는 어디에 해당이 되나? 우리 8단계 중에서. 1, 2단. 응? 1단계. 1단. 그래 2단계까지는 야마, 니야마가 네. 뭐야? 야마, 니야마는 뭐야? 금기된 거. 하지 말아요. 금계와 검계? 네. 금계 뭐 있어? 5개. 살생하지 말라. 음. 거짓말하지 말라. 음. 또 진, 탐, 탐욕? 도둑? 맞아,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러면 바로 틱틱 튀어나와야지. 너무 당연한 거라고 자꾸 생각이 당연한 것도 못 인지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 그건 그냥 기본적인 거야. 그러니까 요가 선생님들한테는 기본적인 거야. 일반인들은 그거 잘 몰라. 그리고 그거 할 수도 없어. 그 세속적인 삶 속에서 야마를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요가를 안 하는데 야마적인 삶을 하는 사람들 굉장히 의식이 맑은 사람들이야. 비폭력, 아니면서 그제? 비폭력? 거짓말하지 말라. 비살생, 비폭력,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거 훔치지 말라. 탐하지 말라. 어?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그거 브라마차리아, 성 에너지 보존해라. 맞아. 그 다음에 이시바라, 스바디아, 무소유, 소유, 무수유. 근데 그냥 그거를 그냥 그렇게만 딱 얘기해 놓으면 그거만 하는 게 아니잖아. 그 행간이 있잖아. 비살생, 비폭력이라는 게 내가 직접적인 비살생, 비폭력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행위에 대한 비폭력, 비살생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체가 있는 모든 저기한테 행하는 거야. 꽃을 꺾지 않는 것도 그것도. 꽃도 식물도 생명체야. 꼭 뭐 동물의 생명, 의식 있는 생명을 이거 죽이지 않는 거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마음의 폭력도 있는 거야. 마음의 살생도 있는 거야. 그것까지 포함하는 거야. 되게 어려운 거야. 응? 거기 뭐 진실해라. 그냥 진실하라는 거에 내 거짓말 하지 않는 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치? 거짓말 하지 않는 거. 남을 비방하는 것도, 시기 질투하는 것도, 그것도 진실하지 않은 거거든. 뒷담화하는 거 있잖아. 그 다음에 없는 거 만들어서 포장해서 또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 요가 선생님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다고 내가 얘기했죠. 나 뒷담화에 많이 시달리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 어? 진짜. 나 얼굴 생전 보지도 몰랐는데. 저걸 봤을 때 뭐 어떠고 저쩌고 뭐 이런 사람들 많아. 요가 선생님들이. 난 또 특히나 우리 그 저기 제주에 있으면서 거의 교제도 안 했잖아. 어? 교제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도 이렇게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지. 그리고 누가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그렇다더라 하면 그렇다더라가 맞아. 그런 거 이상이 돼버리는 게 있잖아. 이게 인간 사회에서 있잖아. 말이 이렇게 막 한 달이 건너면 말이 증폭이 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얘기. 그러니까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내가 직접 확인하고 겪어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는 거죠. 하지 않는다.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그냥 직접적으로 내가 행위 남의 걸 훔치는 건 그건 형사적인 문제야. 법적인 문제로 들어갈 수 있다고. 절도에 해당되는 거. 근데 그 눈에 보이는 행위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지나치게 욕심을 내지 않는 거, 탐하지 않는 것까지도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능력 범위에 있는 걸 부러워하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욕심인 거야. 내 거 아닌데, 맞아. 저 되게 부러워하는 것까지. 내 거 아닌데 내가 능력은 요만큼 있는데 내 능력 범위 이상으로 탐하는 것, 정신적으로. 네. 이것도 사실은 다 들어가는 거야. 브라마차리 같은 것도 힘들잖아. 성에너지 보존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회생활하면서 어떻게 성에너지 보존해? 성인이
연애도 해야 되고 남녀간에 교제도 해야 되는데 사랑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거는 불화마찰 같은 거는 출가 수행자들이나 할 수 있는 얘기야. 그지? 그러면 일반인들은 이거 하면 안 되나? 아니거든. 거기에 맞게끔 하면 돼. 그 욕망적인 성 에너지를 분출하지 말라는 얘기지. 정당하게 뭐 연인 사이나 부부 사이에서 하는 성 에너지 교류는 건강한 거야. 근데 그 외에 욕망적으로 이 섹스나 이런 사는 그런데 집착을 하는 행위가 그렇죠. 근데 정말 수행자라고 하면 또 뭐 집중 수행할 때 금욕적인 생활을 할 필요가 있겠지. 우리도 거의 뭐 하타요가 하면서 거의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살았으니까. 거기에 뭐 마지막 그 무소유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소유를 안 하면 어떻게 살아?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행위를 하다 보니까 필요한 게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는 괜찮아. 그리고 뭐 우리가 의식주를 해결하는 거라든지 최소한의 뭘 한다든지 내가 필요해서 하는 행위는 괜찮은 거야. 내가 정당한 노력을 통해서 하는 거. 근데 그 외에 지나치게 많은 걸 탐하는 거지. 저장, 축청, 뭐 투기 뭐 이런 것들 있지. 뭐 이런 그런 행위 자체들이 요가로 이렇게 순수 의식으로 들어가는데 다 걸림돌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그런 거 갖고 따지고 하면 우리는 그 요가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없다고 얘기했을 때. 그거만 있나? 또 권계로 들어가 봐. 권계로 들어가면 뭐 있더라? 대결. 어? 청결. 청결. 그렇게 해서 청결. 만족. 만족. 그냥 보고 합시다. 고행. 타파스. 타파스제. 고행. 스와티. 야야. 경전에 대한 탐구 이런 게 있지? 네. 의식. 의식적으로 이게 이스바라 불안이다. 그게 이제 읽지도 못하겠네. 내 안에 자제심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이제 권계에 들어가 있지. 소위 말하면 무소유가 이제 그 금계에서 들어가 있고 권계에 오면. 그러니까 그것도 따지고 봐봐. 금계는 사실은 뭐 하지 마라.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만은 권계는 사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야. 해야 되는 거. 거의 그 저기 뭐 야마에 있는 거를 할 수 있는 수행자 아니니? 맞아. 요가하는 사람보다 더 수행자 아니야? 청결이라는 것도 육체적인 청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정신적인 거 청결. 정신적인 청결은 뭐야? 정신적인 청결은 뭔 것 같아? 육체적인 청결은 내가 몸을 내가 뭐 아사나를 행하는 거? 뭐 이렇게 우리가 아사나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신체적인 정화 요법이잖아, 그지? 그러면 정신적인 정화 요법은 뭐야? 깨어 있는 거. 번뇌, 망상, 욕심을 내려놓는 거. 그러니까 욕망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이라는 게 뭐 물질적인 욕망도 있고, 무슨 뭐 세속적인 쾌락적인 욕망도 있고, 그렇지? 명예욕도 있고, 권력욕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게 의식이 순수하게 되게 쉽지 않겠지. 그 육체적인 청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거기서 권계에서 정신적인 청결도 강요하고 있다고.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하지. 그냥 육체적인 거 싸우죠. 산토사? 만족? 되게 힘든 거지. 만족하면 번뇌가 없다고. 만족하지 못하니까 이게 번뇌로 가득 차 있다고. 왜 만족을 못하는데? 우리 몸은 물질이야. 그리고 모든 세상이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 그거 보고 듣고 기억하고 하잖아. 그리고 정보 이게 좋다, 이게 좋다, 이게 좋다. 다다익선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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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취해라. 이렇게 취해도 있어야 돼. 끝도 없이 취하려고 하잖아. 더 좋은 거? 요만큼 취하면 더 좋은 거? 집도 요만한 아파트 있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내 거 있으면 더 큰 거. 20평짜리 30평, 40평. 그림 같은 전원주택, 대골 같은 거. 이 사람의 욕망의 끝이죠. 탐진치. 욕망의 탐욕이라는 것은 지나친 욕망을 얘기하는 거야. 아니 인간으로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정도의 물질과 뭔가 이런 건 다 필요한 거야. 그것까지 내려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런 걸 하는 건 욕망이 아니라고. 지나치게 더 추구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거야. 번뇌로. 그게 내가
소위 말하면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평화롭지가 못하다고. 그거 다 이렇게 번뇌에서 오는 정신적인 고통에서 오는 것들은 다 탐욕에서 온다고. 집착에서. 그 집착과 욕망을 내려놓으면 편안하지. 근데 인간이 그 쉽겠어. 그래서 수련을 하는 거지. 계속 정화를 시켜 들어가서 계속 들어가 봐야 그것도 추구하는 사람들이나 의식적으로 수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가능한 얘기지. 일반적인 삶에서 우리가 세속에서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나?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나? 없지.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평화로운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거야. 어? 여러분들 눈에 되게 편안해 보이시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요가에서 샨티하는 게 평화롭자고. 결국은 평화로워야 뭐 안으로 자기 안에 들어갔지. 사람들 평화로울 것 같아? 일반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요가에 오는 사람들 평화로운 사람 하나도 없다고. 다 그렇게 세상에서 그렇게 물질 만능주의에서 내가 어느 원천 보고 듣고 깨닫는 게 있잖아. 거기에서 계하가 생기고 자아가 생기잖아. 또 사회적인 또 그게 있잖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그런 게 있잖아. 거기에 정부의 세뇌, 뭐에 사회적 규모가 묶여 있었고 그 틀 안에 딱 갇혀 있잖아. 그래서 세속적인, 사회적인, 통속적인 삶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고 있는 거야. 뭐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수행자들이나 요가 수행자들이나 특별한 존재들을 빼고 신앙적으로 응? 거의 그 틀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위에 조금 올라가도 고통스럽고 항상 위에서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피라미드 구조.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냐고. 응? 피라미드 구조잖아. 그냥 피라미드 구조. 피라미드. 쭉쭉쭉. 여기 제일 못 사는 하층 사람들이지. 이거 하나 넘어가면 뭐라고요? 끝인데. 이제 최고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다. 뭐 권력과 부와 명예, 권력을 다 쥐고 있는 사람은 꼭대기 딱 한 사람이 있다고. 사회적 구조도. 나 여기 있는 사람 대통령이 행복하냐? 부러워할 뿐이지. 이 사람들 번뇌가 더 많은데 사실 위로 올라서 끝도 없는 거야. 응?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다 불행했잖아. 그래서 행복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도. 이 꼭대기까지 올라간 사람이, 정점에 올라간 사람들도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층의 사람들 어떡하겠냐고. 그 마야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은 마야인데, 환영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마야라는 걸 갖다 우리 몸이라는 거 육체, 인체, 인간이라는 거 인체 자체도 사실은 벗기고 양파 껍질처럼 벗기고 들어가 보면 결국 그것도 마야야. 환영이야. 가장 순수의식까지 들어가도 그조차도 그걸 깨닫는 순간 다 마야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아까 얘기했지. 안나 마야 코사 마야 신체의 그 마야야. 브라나 마야 그것도 환영이고 마노 마야 마음도 환영이고 집이나 나마야 이것도 지붕에 집권하는 것도 사실은 환영이고 아난다 마야 지붕의 존재 환희도 그것도 따지고 보면 환영이야. 그 안에 순수식까지 쭉 들어가는 범하 일io가 되는 거니까 하나였던 거야 사실은. 그걸 깨닫는 순간 내가 우주구나, 내가 브라만하고 합일이구나 이런 게 이제 요가에서 나오는 거지. 아트만하고 브라만의 합일. 그게 범하 일의 사상이잖아. 이론론이야 이론론. 동양에서 얘기하는 거, 통철한 일기라는 거하고 요가 철학에서 동양 인도 요가라든지 인도 철학에서 나오는 거는 하나야. 이론론이야. 신하고의 합일. 그 신이 기가 될 수도 있고, 그치? 태초의 빅뱅에서 빛이 될 수도 있는 것이야. 근데 표현을 그렇게 한 것 뿐이지.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하나 만들어놨죠.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놨죠. 한 시간 됐어?